안녕하세요. 네, 운동기구 전문가입니다. 예, 요즘에 헬스장들도 많이들 생기고 많이 뿐만이 아니라 워낙에 많은 상태라 포화 상태라 다들 관장님들마다 고충을 겪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들 힘내시고요. 네. 또 예전보다 수익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적자도 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적자 안 나고 그래도 잘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흥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래도 모두 다 힘내셔서 그래도 더 어려워지지 않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유지 잘 되시고요. 더 어려워지지 않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항상 힘내시고요. 요즘에 운동기구 제조회사도 많고 중국산 수입 회사도 많고 또 도매로 물건 받아서 파시는 도매업자분들도 많고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기구 판매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판매 금액도 같은 품목이지만 판매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어느 집은 100만 원에 샀다, 어느 집은 110만 원에 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게 정리가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은 거면 그렇게 달라질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국내 제일 저가형으로 해내는 나오는 제품 중에 런닝머신을 예를 들면 이거는 100% 진실입니다. 저희가 제일 저가형 가지고 도매로 받는 금액이 11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110만 원에 가져다가 저희가 140이나 15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40에 판매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친한 데들 배송 설치비 포함해서 140에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친한 분들이란 워낙에 오래 거래를 했고 친하니까 그렇게 드린다고 칩니다. 왜냐면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110에 도매로 갖고 와서 140에 판매를 하면 3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30만 원이 남는데 여기서 배송 설치비 포함을 하면 보통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작업하는 친구들이죠. 납품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보통 인건비가 지금 현재까지는 1인당 13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조만간에 15만 원으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런닝머신을 납품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대를 나가도 그래도 두 명은 가야 되는데 혼자는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까? 번외적인 걸로 그런 건 있죠. 배송비 포함, 설치비 포함하니까 관장님 내가 혼자 갈 테니까 도와줘라. 그래서 혼자 가는 경우야 인건비가 따로 별도로 안 들겠죠. 납품 현장에 오는 친구들, 우리가 불러서 쓰는 친구들이 안 오니까. 그런 경우는 140에 팔면 사실 기름값 도로비 뺀다고 해도 한 25만 원 정도는 남지 않겠습니까? 25만 원 아니면 20만 원은 남겠죠. 그래서 관장님하고 같이 올리면 그렇게 남습니다. 근데 센터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불러서 가면 이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당 13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기름값을 별도로 줘야 돼요. 그러면 16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16만 원을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송 설치비 포함해서 140이면 이 친구들 16만 원 줘야 되면 인건비랑 기름값이랑 별도니까 16만 원을 줘야 되면 결국엔 14만 원 남습니다. 14만 원 남는데
제 차로 가고 제 화물차로 가고 도로비 써야 되고 기름값 쓰면 결국엔 10만 원 남고 배송 설치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혼자 가고 관장님들이 도와주시는 조건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한 20만 원은 남겠죠. 기름값, 도로비 뭐 이렇게 빼도 10만 원 나간다고 치면 한 20만 원 남겠죠. 네. 이게 가장 이상적인 판매 방식인 것 같아요. 한 대 나갔을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5대다, 10대다, 뭐 15대다, 20대다 이런 경우에는 계산법이 또 달라지겠죠. 왜냐면 한 대 판매했을 때 20만 원이 남았다고 치면 10대라고 치면 200만 원이 남는 거죠. 200만 원이 남으면 마진이 좋은 거 아닌가요? 200만 원이 남는 데서 뭐 애들 뭐 인건비랑 이런 거 다 떼도 200만 원 정도는 남을 텐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인건비는 정해져 있고 10대가 나가면 사람 수만 한 사람이 더 늘든 두 사람이 더 늘든 그렇게 되면 그 금액만 빠지는 거니까 네, 마진율은 아직까지는 좋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런닝머신만 들어갔을 경우엔 뭐 예를 들어서 한 10대 판매했을 때 한 200만 원 남았다고 치면 제가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구 견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체 올로 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아령 원판서부터 런닝머신, 웨이트머신 다 하면 평균적으로 총 수량이 품목으로만 따졌을 때 뭐 한 30몇 가지, 40몇 가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품목으로 했을 때 40가지가 들어간다고 치면 뭐 웨이트 머신 10몇 종, 뭐 프리웨이트 10몇 종, 뭐 아령 원판, 사이클, 뭐 런닝머신 이렇게 하면 뭐 품목만 40가지가 된다고 치면 런닝머신이 10대니까 그 이상 되겠죠. 가지수로 따지면.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헬스장을 하나 오픈을 하는데 한 업체에서 견적을 넣는데 전체 품목이 40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지수로 따졌을 때 40가지가 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당 한 개당으로 따졌을 때 10만 원씩만 마진을 붙여서 최종 견적을 넣어서 10만 원씩만 마진을 붙여서 센터를 물건을 납품을 하게 되면 뭐 한 40가지다 그러면 400만 원이 남겠죠. 근데 런닝머신은 10대, 뭐 20대 이렇게 되면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뭐 50가지가 될 수도 있고 50개가 될 수도 있고 6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개수로 따졌을 때 그러면 개수로 헬스장에 총 아령원판은 어차피 단가가 워낙에 100원, 100원 뛰기, 50원 뛰기, 200원 뛰기,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한 가지 통으로 묶어서 친다고 해도, 어차피 그거 아령 판매해서 10만원 남는다고 치고, 다, 모든 품목에, 10만원씩만 넣어도 40가지라고 치면 400만원이 남습니다. 400만원이 남으면, 이 마진율 좋은 거 아닙니까? 마진율 좋은 거죠. 하루 납품하고 400만 원을 버는 거니까 마진율이 좋은 거죠. 대신에 이게 런닝머신이 10대다 20대다 이거에 따라서 600만 원이 남는 경우도 있고 1000만 원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총 견적 소비자분들은 일단 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일단 총 견적 받아보고 그 총 금액에 조금만 내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납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죠. 오다를 주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걸 이제 적정선이라는 거는 견적서에서 따졌을 때 적정선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견적서 작성할 때 이건 원리 제 생각입니다. 견적서 작성할 때 사실 각 품목당 10만 원씩 넣어서 견적을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은 10만 원 마진 무조건 한 대당 10만 원씩만 마진을 보고 견적서 쓰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라고 판명이 됩니다. 뭐 최종 견적에서 뭐 내고를 다 했는데 뭐 마진율 따지고 보니까 대당 10만 원씩 뭐 마진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낭신적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대당 10만 원이니까 이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정수기나 이런 거하고 틀려서 기계값이 뭐 사실은 기계도 무겁고 뭐 크고 뭐 고가 장비들 뭐 어쨌든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니까 뭐 10만 원씩만 마진 봐도 사실은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는 건데 그렇게 10만 원씩만 마진을 보고 결론이 났다. 최종 견적서에 DC 금액을 하고 나니 마진을 따져보니 대당 10만 원씩밖에 마진을 못 봤다. 이런 경우는 정말 뭐 좀 괜찮은 경우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정말 양심적으로 판매를 하신 분이시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뭐 사실은 관자님들이 이 도매업체가 뭐 얼마에 받아오는지 뭐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제조사도 마찬가지로 제조사에서 뭐 총 금액이 얼마 내고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판매를 하면 뭐 이 제조사에서 판매를 어느 센터에다가는 같은 품목으로 뭐 1,000만 원에 납품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제조사에서 또 어떤 헬스장에는 뭐 1,500에 납품을 했다.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판매할 때마다 다르고 판매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장사를 해야 되다 보니 어쨌든 이렇게 장사를 해서 마진을 많이 봐야 될 때도 있고 요렇게 장사를 해서 조금 뭐 적자는 안 봅니다. 적자 보고 납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적자를 보는데 어떻게 납품을 합니까? 못하죠, 당연히. 마이너스 납품을 할 수는 없죠. 관장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회원을 등록하는데 이 회원한테 어떤 회원한테는 15만 원 받고 어떤 회원한테는 5만 원 받으면 뭐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5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5만 원으로 회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 무조건 15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5만 원으로 받으면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드시면 5만 원 받아서 회원을 가입을 하면 안 되죠. 그 운동기구든 뭐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판매자마다 다르고 구매하는 그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 헬스장이냐 PT샵이냐 뭐 회사냐 이런 경우에 관공서나 이런 경우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관공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조달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선정을 해서 사야 된다. 이거 사실은 제조사 살리기는 뭐 나라에서 제조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게 다 세금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 국민 세금으로 해서 나라에서 국민 세금 걷어들인 걸로 기계를 사고 해야 되는데 조달에 등록된 업체 걸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더블된 금액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헬스장에다가는 뭐 200만 원에 파는데 조달에다 등록되어 있는 관공서나 이런 데에 판매를 할 때는 400만 원대에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진율이 최고죠.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경우를 따지면 일반 센터들은 이득을 많이 보고 계시는 거죠. 왜냐면 조달에 뭐 관공서나 이런 데 사야 되는 것들은 뭐 비리 때문이든 뭐든 어쨌든 뭐 조달에 등록된 업체 것만 사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반 센터 관계 뭐 하시는 분들은 뭐 같은 품목을 뭐 좋은 데 거를 400만 원 주고 안 사고 200만 원 주고 사실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런 경우는 득이시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거는
워낙에 업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같은 제품인데 어떤 관장님은 뭐 100만 원 주고 사고 어떤 관장님은 150만 원 주고 사고 이런 일이 이제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예전부터 사실은 이런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뭐 제 물건이 아니다 보니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조사 측에서도 좀 지켜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싼 거야 비쌀 이유가 있으니까 비싼 거니까 그리고 저가형은 또 저가형이니까 저가형일 수밖에 없으니까 저가형으로 만드는 거니까 저가형이겠죠. 근데 이게 제조사에서 판매하든 도매업자에서 판매를 하든 정말 이게 정말 착한 가격이다라고 해서 이게 좀 지켜졌으면 하는 뭐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지켜지다 보니까 서로 다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업자들끼리도 경쟁을 해서 정말 뭐 마진 없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마진을 많이 보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뭐 마진 많이 보고 견적 넣었던 사람은 만약에 떨어지면 뭐 욕먹게 되는 거고 마진 적게 넣는 사람은 나름 마진 적게 넣어도 남으니까 마진 적게 넣고 하는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지켜졌으면 좋겠는데 지켜지기는 좀 어렵겠죠.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견적을 받든 그 관장님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돈 쓰시는 분들은 관장님이니까 주인이 돈 쓰는 거니까 그거는 관장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올리 제 생각인데 전체 금액의 견적을 뭐 어떤 분이 내시든 어차피 이렇게 금액이 다 망가진 거 그냥 솔직한 얘기로 품목에 관계되어 그냥 무조건 한 대당 10만 원씩 마진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착하신 분들이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은데 뭐 여기저기 견적 받아가지고 눈탱이 맞고 사시는 분들도 따로 또 계시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한 업체에서 뭐 더 싸게 줬는데 견적을 더 싸게 냈는데도 다른 업체가 뭐 마음에 든다고 해서 뭐 다른 업체에서 사는 경우 무슨 뭘 하나 더 주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 금액에서도 금액 차이가 막 1,000만 원 차이 나는데도 다른 업체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근데 어쨌든 요즘에 워낙에 기계값이 하락이 돼 있다 보니까 바닥을 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제가 뭐 내용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무리 바닥을 쳐도 제 생각에는 아직도 마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런닝머신 10대 팔아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남기면 뭐 괜찮은 장사 아닙니까 사실은. 대당 10만원씩만 남아도. 근데 보편적으로 10만원씩 남기고 판매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장님들도 너무 막 가격을 막 그냥 무조건 막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럴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이렇게 좀 그동안 그 센터에 AS 뭐 계속 와주시고 거래해주시고 관리해주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그래도 뭐 어쨌든 크게 많이 차이 안 나면 그냥 웬만하면 그 업체에다가 좀 해주시고 그래야 또 뭐 앞으로 또 더 AS 관리랑 이런 거 더 잘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뭐 관계 유지 잘 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업체는 사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타 업체들도 너무 많다시피 하니까
뭐 제조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관장님들이 알아서 뭐 견적 받으시겠지만 제 팁은 그렇습니다. 뭐 사실상 견적을 뭐 대당 무조건 10만 원씩 품목마다 100만 원씩 10만 원씩 견적서를 작성해 가지고 내고를 뭐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견적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사실은 정말 친한데 아닌 이상은 그렇게까지 견적을 넣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견적서를 넣어서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차피 친하고 오래 거래를 하고 있는 데들은 뭐 사실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뭐 그냥 뭐 원가 대비 뭐 돈 10만 원 남기고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10만 원씩 40군데 40까지면 뭐 400만 원, 50까지면 500만 원 이렇게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매달 뭐 몇 건씩 하는 게 사실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대당 10만 원씩만 마진을 보고 무조건 40개, 50개 납품을 해서 한 달에 한 군데만 했으면 뭐 딱 그것만 벌고 끝이겠죠. 근데 뭐 2, 30만 원씩 대당 2, 30만 원씩 마진을 보고 뭐 40개, 50개 넣었다 그러면 뭐 800만 원, 1000만 원 남으면 사실 한 달에 한 건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내고를 쳐도 뭐 2, 30만 원씩 남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냥 내고 팍 쳐주고 한 대다 20만 원씩만 남아도 40까지면 800만 원 남는데 그거 한 건만 해도 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달 그런 거 한 건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다는 얘기죠. 800만 원씩 버는데. 그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기름값 뭐 창고비 이런 것도 내면 800만 원 남는 거는 사실은 아니죠. 근데 뭐 그동안 한 달 동안 정말 뭐 이 한 건만 하겠습니까? 그냥 뭐 낱개로 한 대 팔고 낱개로 서너 개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로 다 땜빵이 다 되고 있거든요. 업체들도. 그래서 제가 괜히 그냥 뭐 이상한 소리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갈수록 관장님들도 어려워지고 기계 바꾸시든 뭐 새로 오픈을 하시든 그런 분들 계실 텐데 그래도 좀 잘 판단하시고 기존에 AS 관리 잘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분한테 뭐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도 주시고 뭐 납품도 받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더 관계 유지하시고 그러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고요. 제조사에서도 어차피 해도 뭐 제조사에서 어차피 납품을 직접 받으신다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하게 싸게 이렇게 받거나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뭐 도매가가 책정이 돼 있으니까 뭐 도매가 그 이상으로 판매하시는 경우가 많지. 제조사에서 도매가 이하로 판매하거나 그런 업체들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제조사들이 뭐 보통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따지고 보면 뭐 견적 나오는 게 보면 뭐 회사들 것들 제가 이렇게 보면 도매업자로 가져가시는 분이 견적을 넣어놨는데 그 업체에서 뭐 제조사에다가 그 견적을 받은 그 헬스장에서 도매업자에다도 받고 또 제조사에다가도 받고 이렇게 했더니 제조사가 더 싸게 견적을 넣어서 납품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기존에 AS 관리 잘 해주고 그러시고 계시는 분인데 기계 뭐 200~300만 원 차이가 났든 뭐가 났든 뭐 그래도 그분한테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 앞으로를 위해서. 뭐 사실 뭐 200~3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당연히 더 싼 데서 해야 되는 거는 맞겠죠. 맞는데 그래도 그동안 뭐 계속 꾸준히 관리해주고 AS 해주고 뭐 시간 내서 와서 일 봐주고 이러시는 분들, 거래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좀 기계 바꾸실 때라든가 헬스장 오픈할 때 한 번쯤은 기회를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괜히 뭐 이상한 소리를 하긴 한 것 같은데, 뭐 서두 없이 이상한 얘기 한 것 같은데, 아무리 가격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마진율이 뭐 제가 봤을 땐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수기 하나를 판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 집에 막 4, 50가지씩 들어가 버리니까 납품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마진율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업자들끼리 얘기지만 한 달에 한두 군데만 납품하면 그냥 먹고 살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다 이런 데 이유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품목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마진율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한 개당 10만 원씩 마진을 붙여가지고 견적서 내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런 업체는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건 올리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좋은 그 소식을 새로운 소식들 자꾸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 한 번씩 이렇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